저는 지금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한 테슬라 슈퍼차저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많은 테슬라 차량들이 고속 충전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런 SUV나 세단 외에도 세미라는 트레일러 모델을 공개를 하면서 트럭 시장의 판도를 뒤바꿔 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수요 둔화로 인해서 상하이 공장의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런 호재와 악재 속에서 테슬라 주가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완전 전기 트레일러 트럭인 세미를 드디어 펩시코에 인도했습니다. 2017년 모델을 처음으로 공개한 지 5년 만이고요. 당초 공급을 하겠다고 했던 2019년 계획보다 3년 정도 늦은 시점입니다. 테슬라가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내놓은 것도 모델 Y 크로스오버를 생산하기 시작한 2020년 초 이후 2년여 만입니다. 지난 1일 네바다주 리노 공장에서 펩시코에 인도식을 했던 그 현장의 그 방송을 제가 캡처한 사진인데요. 이렇게 머스크가 직접 요 세미 트럭을 타고 나타나서 중간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했고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5년이나 지났다니 믿기지 않는다. 늦어져서 죄송하다라는 얘기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자기도 처음에 되게 2019년까지는 내놓겠다 했던 그런 트럭이 굉장히 늦어지면서 고객들에게도 미안하고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팬들한테도 미안하고 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머스크는 세미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면서 능력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느린 차를 만들지 않는다면서 이거는 굉장히 짐승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능력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다른 디젤 트레일러 차량들과 비교해서 파워가 3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델 S와 모델 X에서 검증된 파워트레인을 사용했고 그래서 이제 높은 토크와 파워를 제공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경사도 6도의 오르막에서 이 디젤 트레일러 추월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보여줬는데요. 요 앞에 이렇게 이 유선형으로 아주 예쁘게 잘 빠진 요 이 트레일러 트럭이 세미고요. 요 뒤에 빨간색 여기 보이는 게 뒤에 있는 부분이 지금 일반 디젤 트레일러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사도 6도의 이런 모습에서 이런 산악지형 도로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걸 뭐 그냥 순식간에 슉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 정말 힘있게 느껴졌습니다. 또 한 번 충전해서 500마일 정도를 달릴 수 있다라는 약속을 지켰다면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500마일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킬로미터 기준으로 따지면은 805km거든요. 이 거리를 한 번에 달릴 수 있다. 한 번 충전을 해서.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동안에 말이 많았다 이거죠. 이게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테슬라. 머스크 거짓말 하지 마 이랬었는데 직접 이걸 달린 그 기록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영상까지 보여줬는데요. 이게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여기에 지금 그 테슬라의 공장이 있는 곳이죠.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프리몬트에서 출발을 해서 이 남쪽의 샌디에이고까지 캘리포니아주 최남단인 샌디에이고까지 쭉 해서 갔다고 합니다. 물론 중간에 한번 쉬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쉬어주지 않으면 운전기사의 안전을 위해서 쉬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쉬긴 했지만 아무튼 8시간 동안의 이 주행을 한 번도 처음 충전한 그대로 해서 주행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무게가 어느 정도였냐?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82,000파운드, 약 37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들이 공언했던 것들을 지켰다라는 것들을 좀 계속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동영상들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세미는 제로백이 한 20초 정도, 시속 100km까지 정지된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올라가는 그 제로백이 20초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고요. 30분만 충전을 해도 최대 충전치의 7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1메가와트급 충전 시스템을 새로 개발했는데 이걸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건데요. 요게 지금 향후 슈퍼차저 지금 곳곳에 있는 테슬라의 그 급속 충전 장비들이 모여 있는 슈퍼차저에 이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충전 시스템을 차후 공개할 사이버 트럭에도 적용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서 굉장히 그 반응들이 되게 두드러졌습니다. 이제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크다는 얘기겠죠. 머스크는 이 테슬라의 자체 물류 운송에도 이 세미를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를 24시간 주 7일을 계속 이걸 돌리겠다. 이걸 통해서 물건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들 이런 것들을 계속 실어 나르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실력적으로는 그리고 성능으로는 검증이 된 거다. 우리는 이걸 믿고 간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디자인도 기존 트럭과 좀 차별화했습니다. 운전석을 보통의 차량의 운전석은 약간 왼쪽에 치우쳐 있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치우쳐 있죠. 근데 중앙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핸들 양쪽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화면을 배치를 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런 디자인에 대해서 프란츠 본 홀차우센 테슬라 수석 디자이너는 차량 앞에 모터와 변속기를 제거해서 운전자를 중앙에 배치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시야를 최대한 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운전자 중심의 차량이라는 것을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양쪽에 모니터가 있죠. 그러면서 지금 운행과 관련된 정보들이 그리고 주행하면서 양쪽 옆에 이런 시야라든지 사각지대들을 보이게 잘 보여주면서 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런 모습을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미에 대해서는 많이 좀 베일에 둘러싸였다라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테슬라는 펩시코에 이번에 인도한 차량을 몇 대 정도 인도를 했느냐, 그리고 얼마에 인도했느냐, 얼마에 팔았느냐에 대한 가격, 이런 정보들은 비공개를 했습니다.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통상 디젤 트레일러의 트럭 가격은 약 12만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보다 비싸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전기차들이 조금 배터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비싸잖아요. 이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 이걸 끝까지 비공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죠. 그 중간에 둘 사이에 어떤 게 있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비공개인 것 같고요. 개인들한테 파는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기업 단위 고객들한테 B2B로 이렇게 납품을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펩시코의 경우는 이 프리토레이 이 사업부의 모데스토 공장의 디젤 차량 15대를 세미로 대체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자세한 얘기는 서로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이날 사실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지난 10월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2024년에 5만 대 생산 목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 배터리 셀의 공급이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세미의 생산량을 당장 늘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지금 계속 그동안 이런 배터리 공급 약간 이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로 인해서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 문제들. 그래서 뭔가 배터리 공급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이걸 먼저 공급할 수는 없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하긴 했는데 약간 당분간은 배터리 공급의 우선순위에서 좀 뒤처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법정 증언 중에서 물론 이게 이 머스크가 한 얘기 아니라 또 다른 경영자가 한 얘기인데 올해 세미는 100대 정도 생산 가능한 것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올해 이제 막 시작했다는 데 좀 의미를 좀 두는 것 같고요. 2024년까지 차근차근 늘려나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보는 게 조금 저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생산 라인에서 막 대량 생산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마진율이 좀 낮습니다. 사람이 손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마진율이 높은 그런 곳에 먼저 배터리를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마진율이 높은 차를 많이 팔아야 테슬라의 수익성이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마진율이 낮기 때문에 배터리 공급의 우선순위는 밀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 우리는 한 1, 2년 정도는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또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량을 줄인다는 블룸버그의 보도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지난달보다 약 20% 정도 감산을 할 것이다 라는 보도를 좀 했습니다. 이게 이런 익명의 소식통을 이용한 보도였는데요. 수요가 다시 늘면 증산을 하겠다. 그러면서 상하이 공장에 이것은 첫 번째 자발적 감산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은 주로 중국에 공급이 되고요. 그 외에는 남은 물량들은 유럽과 다른 한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이 됩니다. 테슬라 이번 감산 소식은 아무래도 수요 둔화의 영향, 중국 내 전기차에서 특히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영향이라는 분석이 좀 나옵니다. 시장조사기관인 JL 워런 캐피털의 리쥔헝 CEO는 상하이 공장의 생산 능력은 약 8만 5천 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프로모션이 없으면 신규 주문은
12월 달에 25,000대로 정상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증산 물량을 모두 수출로 돌릴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이런 지금 기사가 나오기 전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추측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이게 아무래도 지금 수요 둔화에 지금 불가피하게 그동안 이제 이 상하이 기가 팩토리의 생산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었는데 끌어올렸는데 정점에 달하니까 지금은 이제는 또 수요 둔화에 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치열한 경쟁이 좀 중국 시장 내에서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꼽히는데요. 이곳에서 테슬라는 중국의 토종 전기차 업체인 BYD나 아니면 광저우 자동차 그룹 뭐 이런 데 등과 좀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성적표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테슬라가 11월 달에 10만 291대를 출하했다라고 지금 이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에서 출하를 했다라고 지금 기록이 나왔는데 이게 사상 최대랍니다. 그런데 전년 동기에 52,859대였는데 이거에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죠. 그 전달인 10월에는 올 10월에는 7만 1,704대에서 한 40%도 50%가량 증가를 한 겁니다. 40% 정도 이건 증가를 한 거고 거의 전년 동기 대비는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다른 경쟁사는 어떻게 보이냐? 다른 경쟁사인 BYD는 어땠냐? 11월 판매량 23만 대였는데 그 중에 순수 전기차가 11만 4천 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BYD가 테슬라를 넘어섰던 거죠. 그래서 이 중국 시장에서만큼은 지금 BYD의 인기가 테슬라 넘어선 거 아니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주식시장 차원에서 봤을 때는, 주식거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최대 연기금인 CPP가 3분기에 32만 1316주를 매각했다라는 보도였는데, 그래서 이제 36만 8876주를 보유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물량의 절반 정도를 매각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전기차에 대한 매력이 끝난 게 아니냐, 이런 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와 주식도 상당 부분 매도했다고 합니다. 이 CPP가 캐나다 최대 연기금이기도 하고요. 거의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최대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큰 연기금이거든요. 여기서 이런 큰 손이 지금 테슬라 주식을 이제 절반 정도는 털어낸 상황이다. 뭐 호재는 아니고 악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가 흐름은 어떻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CPP가 3분기에 매각을 했다고 했는데, 매도를 했다고 했는데 3분기까지는 지금 주가가 2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만 27%를 하락을 했고 올 들어서만 48.2%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 주가 반등은 대체 언제쯤 올 것이냐. 사실 이 상하이 공장의 뉴스, 생산량 감소, 감산 뉴스가 전해지고 난 다음 거래일인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6%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182달러 정도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좀 시장의 반응은 좀 싸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호재가 있었던가 하면 또 이런 악재들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가의 반응은 어땠느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최근에 이런 것들을 다 평균을 종합을 한 건데요. 28개 투자 의견 가운데 18곳이 매수, 그리고 8곳이 중립, 그리고 2곳이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303달러, 평균 목표 주가는 303달러 정도 수준인데 종가 대비 66%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평균을 내본 걸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본 걸 보면은 뭐 4일 전, 7일 전, 8일 전, 뭐 13일 전 이렇게 쭉 있는데 많이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집계된 것만 그렇고, 일단 번스타인이 지금 셀 보고서를 내고 있는 이 번스타인이 그냥 약간 아까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비교적 뭐 상대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런 얘기도 좀 이어갈게요. 그리고 시티그룹이 원래는 매도했었는데 지금 이거를 중립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펜하이머는 오늘 테슬라에 대한 아웃퍼폼, 비중 확대 의견을 내세웠는데요. 투자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세미 트럭이 최대량을 탑재한 채 500마일을 주행했다는 것은 전기차 시장의 분수령이다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비중 확대에 대한 투자 의견에서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웰스파고의 경우는 세미의 인도식 행사를 보고 나서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세부 사항이 아직 안개 속이다, 약간 좀 의심의 눈초리를 좀 거두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탑재량, 사용 가능한 화물 공간, 충전 시간, 배터리 사용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전히 변수가 많다면서 이퀄 웨이트, 그러니까 뭔가 이 시장 평균 수익률 정도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 정도 유지하고 그걸 좀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경우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를 했지만 문제는 내년 전기차 업계가 전반적으로 좀 실망스러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는 둔화되고 공급은 늘어나고 있어서 업계 전반에 걸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330로 82%가량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번스타인은 오묘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조금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놨었던 곳이죠. 근데 이제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괜찮아졌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아까 반토막 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 대비 보상의 비율이 어느 정도는 균형을 이뤘다고 좀 봤습니다. 페라리보다 낮은 배수로 거래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좀 매력적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지출 둔화와 같은 거시경제 환경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좋은 얘기만 한 건 아니죠. 그러면서 뭔가 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매도 의견 여전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50로 지금 주가보다 한 17% 정도 하락할 여지가 있습니다. 트럭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세미가 처음으로 고객에게 인도됐는데요. 신모델 출시에 대한 기대 그리고 우려가 좀 섞여 있는 가운데 그 이면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시경제의 불안함은 여전히 중요한 변수고 수요 둔화 영향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변수들 잘 고려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서기열 특파원이었습니다.